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쌍방울이 좀 수익을 줄 수 있을 때, 본전이라도 줄 때, 그럴 때 좀 수익을 내라고 제가 했어요. 그쵸? 제가 말한 대로, 예측한 대로 그 2,000원까지 뚫어가는 그런 흐름으로 나오면 좋겠지만, 만약에 제가 그런 흐름이 나오지 못할 경우에는 수익 실현을 하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게 왜 그렇냐면, 제가 볼 때는 역시 이것도 세력 때문입니다. 뭔 세력이냐? 그놈의 세력 타령 지겨울 수도 있는데, 그거 아니고는 설명을 할 수가 없어서 그래요. 재무제표로 얘를 설명할 건가요? 그러니까 수많은 주식을 보시면 이제 알겠지만, 재무제표로 설명할 수 있나요? 재무제표만 믿으면 다 올라가야 되는데 왜 반대로 가죠? 설명할 수 있으신가요? 그걸 설명할 수 있다면 저는 그분의 강의를 제가 듣고 싶어요. 근데 제가 아무리 봐도 재무제표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재무제표를 설명하면 늦습니다. 그래서 저는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 이게 만약에 여러분을 정말로 내려가는 추세로 가버린다고 하면 이렇게 241선을 자주 터치할 이유도 없을 거예요. 분명히 필경 어떤 이유가 있고, 왜 자꾸 시혜가에 와가지고 받쳐주려는 가격대가 있는 행동을 할까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솔직히 이런 21선 이런 거는요, 힘이 없어요. 이런 애들은 힘이 없고요. 제 기준에서 봐선 적어도 241선이에요. 왜 그럴까요? 241선을 통해 가지고 세력의 단가가 모두 다 241선이란 보장은 없습니다. 근데 적어도 여기서 의미 있는 움직임이 많이 발생한다는 거죠. 수많은 세력이 관리하는 종목들은 다 이런 흐름을 봐요. 그래서 뚫을 때 확 올라가고 다시 내려갈 땐 이걸 아래로 내려가려 하지만 또 여기선 안 내려갔다 이렇게 올라가고, 그쵸?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고, 내려갈 때 또 이만큼 내려가면서도 자기들이 또 지켜주고 싶은 가격대가 있다는 거죠. 그쵸? 이건 분명히 제가 볼 때 어떤 이유로 조정을 한다고 저는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조정하기 위해서 수많은 재료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차트를 좁혀보면 대체 무슨 행동을 했는지가 다 나오죠. 그쵸? 2021년도에는 뭘 했나요? 이스타 항공사를 먹는다고 했죠. 그쵸? 그리고 올해는 뭘 하나요? 자동차를 먹겠다고 하죠. 그쵸? 그리고 그전엔 또 뭐를 했나요? 그전에는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또 마스크를 먹겠다고 했죠. 그쵸? 그럼 이런 행동을 왜 하나요? 이런 행동을 해서 하는 이유는 재무제표를 봐서도 알지만 그냥 누가 봐도 좋아할 종목이 아니죠. 그쵸? 그 누가 봐도 좋아하지 않을 종목에 그럼 사람들은 왜 매달릴까요? 바로 주식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아시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재무제표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변동성이더라. 내가 계속 기다려봤자 결국 수익률이 얼마 안 되고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결국은 이 변동성에 목숨을 건다는 거죠. 그쵸? 좋아요. 그럼 변동성에 목숨을 거시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뭐 뉴스 뜨고 뭐하고 하면 거의 다 뭔 줄 아세요? 거래량 미친 듯이 터질 때 산다는 거죠. 지금 제가 분명히 수없이 많이 분석해드린 거에도 좋은 시나리오가 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세력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곳에 물려 있다고요. 그럼 여기 올려주면 어떻게 돼요? 세력이 많이 보관하고 있겠지만 그 속에서 올려주면 그냥 수익 내고 빠질 거잖아요. 그쵸? 지금 얼마나 괴로워요. 왜 괴로울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제가 분명히 분석해서 말씀드렸는데 탐욕에 못 팔고 있어요. 계속 분명히 좋은 기회가 있음에도 못 팔고 있어. 근데 저는 이걸 지금 꾸짖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꾸짖는 게 주 목적이 아니고, 여러분들 이제는 제발 이번에 만약에 탈출하고 괜찮아지고 좋아진다면 주식을 할 때 어떤 주식을 해도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건 좀 제발 싸게 사시라고, 그렇게 제가 부탁드렸잖아요.
그렇게 강의를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많이 장기 이평선 아래에 있는 거 제발 좀 사라고 했죠. 그럼 물론 어떤 종목들은 안 좋아서 망가질 수도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냐면, 인생은 한 방이다. 자, 한방 의식이 너무 강해요. 이걸 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앞으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꾸준히 돈 벌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안 버리잖아요? 여러분들은 아무리 탈출 기회를 또 줘도 못 도망가요. 왜? 아주 매력적으로 얘들이 흔들 거거든요. 지금 이제 거래량 거의 다 줄어들었죠. 그쵸? 그래서 만약 여기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가면 또 어떻게 될까요? 아, 혹시 몰라. 아, 저 주식쟁이님이 2천을 갈 수 있는 시나리오를 말했는데 혹시 매물대를 뚫으면 아, 어떡하지? 이거 엄청나게 벌 수 있는데 아, 어디 돈 구할 데 없나? 더 한번 구해볼까? 아, 얘기해가지고 이거 일생일대 엄청나게 돈 많이 벌 기회야. 야, 그럼 나는 영웅으로 거듭나겠지? 야, 이거 한 방에 여태까지 한 실수 다 만회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누가 만든다?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세력이 그려줘요, 그걸. 아, 너 그렇지? 아, 내가 너 돈 벌게 해줄게. 그러니까 너 있잖아, 더 투자해. 계속 꼬신다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 알고 있는 사실이 있는데 24일이 되면 쌍용차를 KG가 인수할지 쌍방울이 인수할지 결정이 난다고 했죠. 근데 만약에 지금 같은 흐름으로 가면 웃긴 게 뭐냐면 둘 중에 아무데도 된다라는 보장도 없고 얘기도 안 하고 흐지부지 하면서 그냥 밀어버리는 구도로 가면 어떻게 되나요? 그럼 이제 또 어떻게 되냐면 막 흘러내리면서 여기서 와리가리 하면서 개미를 계속 털고 있는 상황에서 KG든 쌍방울이든 다 어떤 마음이냐? 못 도망가요. 이 못 도망간다는 얘기가 뭐냐면 아, 그래, 나중에 발표 날지도 모르니까 또 다시 기대하게 돼요. 저는 그게 상당히 무섭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건 쌍방울의 문제가 아니라 이 쌍방울, 즉 쌍용차에 관련된 모든 주식들 있죠? 다 문제고 이것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는 수많은 테마주들 다 문제예요. 왜냐? 여러분의 마음을 가지고 논다고요. 근데 그거를 왜 그렇나 제가 계속해서 보니까 세력은 단순하게 장기 이평선 241선에 머무르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결론이 어느 정도 나요. 왜 갑자기 얘들이 이렇게 위에 있다가 아래로 뚝 떨어지고 이런 원리가 뭘까 생각해 봤거든요. 이렇게 많은 물량의 매물대를 대체 개미가 다 확보하는 걸까? 아, 아니겠구나. 그럼 뭐가 되는 거죠? 아, 그러면 세력들이 곳곳에 이렇게 평단가를 유지하고 있다가 어느 정도 차트를 그려서 개미들의 마음을 흔들어야 될 때 어떻게 되느냐? 서로 여기서 시장가로 던지고 받아주고 이런 행동을 하겠구나.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개개인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쵸? 그리고 개개인뿐만 아니라 수많은 집단들이 여기 이렇게 평단가를 해서 마치 개미처럼 군집을 하고 있겠구나라는 결론이 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너무나도 쉽게 차트를 자기들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조정할까요? 바로 개미들을 털어가지고 그 털은 걸로 해서 자기들 물량만으로 올리기 위해서요. 뭐를? 바로 자기들이 생각한 목표가가 있겠죠. 그쵸? 거기로 올리는 거죠. 거기에 여러분들이 희생당하지 않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일로 보면 이렇게 몇 개 안 나오겠지만 이거를 분으로 보세요. 그럼 또 어떻게 됩니까? 어마어마한 또 흐름이 또 나오는 거죠. 새로. 그쵸? 지금 여기서 보시면 722에서 770까지도 수많은 이런 매물대가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그쵸? 저번에 범한 퓨얼셀 편 금요일에 제가 라이브로 아침에 한 거 있죠. 그거 보면 제가 범한 퓨얼셀이 아예 어떤 식으로 가는지 완벽하게 거의 그림을 그려줬죠. 그쵸? 실시간으로.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 호가창을 보면서 막 이게 뭐 누가 산다 뭐 한다 이걸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 호가창을 계속 보면 우린 알 수 있을까? 아, 이것도 어쩌면 세력이 우리를 속이는 걸 수도 있겠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생각을 해봤거든요.
답은 결국 호가창에 그 가격대에 몰리면 이 매물대가 쌓이거나 이 매물대를 팔아버리면 이 매물대가 줄어들고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걸 통해서 매물대가 형성된다는 거죠. 결국 여러분들은 하루 종일 호가창을 볼 게 아니라 바로 차트에 있는 이 매물대가 어떤 식으로 이동하고 움직이는지 이 유기적인 관계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걸 보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이제 좀 더 편한 기준으로 241선이라는 장기 이평선, 그리고 그 위에 481선, 721선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결국 본다는 거죠. 그럼 결국 얘들은 얼마나 강력한 장기 이평선이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까?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어떤 매물대가 지금 찍어 누른다는 게 보인다는 거죠. 그쵸? 개들이 찍어 누르는 겁니다. 결국 찍어 눌러가지고 개미들이 탈탈탈탈 털릴 때까지 자기들이 하고 싶은 욕구대로 다 움직이는 겁니다. 그쵸? 만약에 이게 그 보신 대로 원래 2시 반에서 2시 31분이래야 되지만 얘들은 또 2시 26분에 이렇게 완전 저점을 만들었어요. 그쵸? 이런 식으로 개별 종목마다 완벽하게 따라가는 게 있고 다르게 가는 것도 있고 역행하는 것도 있고 수없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당연히 쌍방울이 괴로워가지고 지금 손절해야 되는 사람은 손절할 수 있어요. 그것도 이해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쩌면 그 한 방을 기대하고 있다면 과감하게 비중을 좀 줄이세요. 손실을 그래서 확보하고 나머지 조금 적게 남은 그 비중으로 좋아질 거를 차라리 기대하면 그 손실을 확정한 그 비중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종목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수익을 내면서 이 손실을 만회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아무 기약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만히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면 여러분의 계좌가 더 많이 녹을 때 여러분들은 버티기가 어렵다고요. 근데 이런 거 상관없이 난 그냥 뭐 바닥으로 내려가도 그냥 버틸 수 있고 결국 내가 원하는 흐름이 나올 때까지 버틸 거야 하면 상관없겠는데 그럴 사람 별로 없어요. 그쵸? 왜? 이 241사 아래로 이렇게 내리고 흔들고 한다는 건 너무나도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많이 들어왔을 거냐면 860원 이상에서 많이 들어왔어요. 900원대. 왜? 그때 상한가 치고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이었죠. 그쵸? 그래서 1020까지 찍고 빠졌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많이 물리겠죠. 그럼 결국 뭐냐? 이 세력들이 많이 사서 더 올리려고 하는 이때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삼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제동이 걸린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털어야 되고 개미를 다 턴 다음에 결국 적은 거래량으로 올리기 아주 쉽게 움직일 거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선택지는 두 가지예요. 내가 어느 정도 이 가격에서 다시 어느 정도 왔을 때 익절을 하고 빠질 거냐, 아니면 내가 이번에 내가 탐욕에 샀던 걸 인정하고 비중을 줄이면서 다시 반전의 기회를 노릴 것이냐, 이거를 선택하면 좋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냥 손절치고 나가는 거 괜찮아요. 그것도 좋은 선택인데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의 문제상은 뭐냐면 나중에 어떤 종목이 새로 이런 식으로 할 때 또 똑같이 이렇게 할 거라는 거죠. 역사는 반복되는 겁니다. 내가 이 속에서 고통을 느끼면서 어떤 경험을 쌓아가지고 내가 이걸 완벽하게 극복하면은 결국 되는데 그게 어려운 이유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저는 항상 얘기하죠. 제가 분명히 말한 구도로 갈 수도 있겠지만 안 되고 방향이 틀어지면 무조건 익절하라고 한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바로 여러분을 아주 고통스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세력이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래서 제가 뭔 얘기까지 했죠? 장판지라고 얘기했죠. 장판지라는 게 뭔가요? 1번 고객 얼마대에 얼마주, 2번 고객 얼마대에 뭐 얼마주, 3번 고객 얼마대에 얼마주. 이걸 다 가지고 지금 쉽게 말해서 답안지를 보고 여러분들이랑 싸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나요? 솔직히?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자금력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여유롭게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보다 더 이렇게 차트에 더 능숙합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뉴스를 조작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런 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매수와 매도밖에 없다고요. 언제 매수를 해야 되고 언제 팔아야 되냐. 그거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니까요. 우리가 민첩한 것 같지만 이렇게 위에 물렸을 때 어떻게 돼요? 만약 우리가 이런 식으로 위에 물렸을 때 갑자기 급락시키면 우리가 민첩한 것 같지만 팔 수 있습니까? 아니야. 좀 있으면 올라올 거니까 난 좀 기다려 볼래. 그러다가 기약 없이 흘러내리면 팔아야 되나 하고 또 기다리다가 241선 아래 내려가서 이런 식으로 그려줄 때 어떻게 되나요? 그래 내가 잘못했구나. 실수였구나. 그 기간이 보통 어떻게 돼요? 2에서 3개월이 지나죠. 그쵸? 그리고 나선 내가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겠다고 또 마음 먹지만 그게 내 뜻대로 되나요? 안 돼요. 그쵸? 그걸 세력이 너무 잘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탐욕을 부리면 안 된다고 그렇게 제가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쵸? 그래서 제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빨리 구독자 1000명을 찍고 스터디 클럽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그런 철저한 그런 심리적인 그런 탐욕들 분명히 더 많이 수익 내고 싶은 그 마음들을 세력적 관점으로 해석해서 다시 얘기해 줄 거라고 전 얘기했어요. 그쵸? 어쩌면 기본반에서 제가 많이 다져야 되는 내용이 그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야지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올 때도 여러분들은 그 기회를 수익으로 만들 거라고요. 분명히 얘기하는데 한방의식을 버리세요. 아니면 정말 차트를 잘 봐서 이렇게 사서 이렇게 파세요. 이렇게 사는 방법은 뭔가요? 이때 뭐 사채 그러니까 12죠. 12 전환을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때 완전 바닥으로 끌어내렸어요. 그럼 이 바닥으로 끌어내린 다음에 나중 돼서 시간 지나서 이렇게 올린다는 거죠. 그쵸? 그럼 이렇게 내린 이유는 뭔가요? 주가를 망치려고 하나요? 어떻게 보면 이게 신저가잖아요. 일종의. 그쵸? 왜 신저가로 찍었죠? 일단 세력이 할 수 있는 게 뭐죠? 거래량을 없애버립니다. 그럼 여러분을 이 아래에서 너무 고통스러워요. 본전만 주면 다신 주식 안 할게요를 노래 부르죠. 그쵸? 근데 본전을 주나요? 안 주지. 더 털어먹고 신저가라고 하죠. 그쵸? 그럼 돌아버리는 겁니다. 그쵸?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야 될 거는 항상 똑같아요. 지금 앞으로 만약에 이게 아직 재료가 소멸이 안 돼서 그렇지 재료가 만약 소멸된다고 하면 더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만약 재료가 소멸되는 마당에도 만약에 개미가 하나도 없다. 그럼 또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절대적 기준이 없다고 항상 생각해야 돼요. 결국 재료가 소멸돼서 주가가 떨어지는 이유는 결국 뭐냐? 개미가 많이 붙어 있으니까 재료 소멸을 시키는 거라고 생각해야 되지 거기에 대해 가지고 그냥 재료 소멸됐으니까 끝이다 이렇게만 볼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얘들이 이래 받쳐주는 이 형태가 결국 뭐죠? 지금 이 차트상으로 볼 때는 481선을 지금 지켜주는 흐름으로 일단 가고 있죠. 그렇죠? 물론 뚫릴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지만 이 가격을 지켜주고 있으면서 다시 올라간다고 하면 또 얘기가 나오겠죠. 또 당했네. 그쵸?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려워요, 주식은. 그러니까 제발 부탁인데 상한가 터졌으니까 사자 뭐자 이러지 말고 무조건 241선 아래에서 이렇게 사라고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쵸? 그럼 누군가 말하죠. 야, 이때는 무서워서 사기 어려운데. 그래서 주식은요, 리스크를 껴안고 하는 투자예요. 리스크 없이 어떻게 돈을 벌어요. 은행에다 이자를 주는데 3% 예로 들어서 적금을 준다고 쳐요. 5% 준다고 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 돈을 꾸준히 1년 동안 물리는 대가로 주는 거잖아요. 그쵸? 3년간 물리는 대가로 좀 더 주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멋대고 하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쵸? 근데 여러분들은 주식으로 대체 얼마나 많이 벌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마음을 너무나도 세력이 잘한다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 있어요? CCTV라고요. 그쵸?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목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시겠죠? 일단 오늘은 쌍방울만 얘기하는데 다른 종목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차이가 없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이고요. 저에게 큰 힘이 되고요. 어쩌면 여러분들한테도 큰 힘이 되고 힐링이 될 거라고 전 믿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전 앞으로도 가도록 노력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요구사항 있으면 계속 말씀해 주세요.
계속 그 피드백을 받아가지고 성장할 겁니다. 감사합니다.